그가 뭐 다른 타임라인에서 온 실제 여행자일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역적 가이드는 뭐든지 간에 그의 존재에 대한 그 명확한 과학적 설명은 뭐 없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뭐 좀 이렇게 심리 드라마, 뭐 공상과학, 뭐 철학적 탐구 등 뭐 여러 요소를 이렇게 함께 잘 섞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리차드 켈리 감독이 연출한 그 2001년 SF 영화 도니다코에 관한 이야기 그 대략 전반부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예예. 일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저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보시고 오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저번에 얘기한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그 1988년 10월에 그 버지니아주에 사는 그 정신이 좀 불안정한 청소년 도니다코가 이제 어느 날 밤 그 토끼 의상을 입은 정체불명의 프랭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세상이 28일 6시간 42분 12초 후에 끝날 것이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되죠. 네. 그리고 다음날 도니는 인근 골프장에서 잠이 깨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2층에 자기 방에 그 거대한 제트 엔진이 추락해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 영화의 주요 이야기는 그 수수께끼의 제트 엔진이 추락한 후 그 분리된 그 탄젠트 우주, 접선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 제트 엔진은 그 일종의 아티팩트, 그 유물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토끼 의상을 입은 프랭크가 말한 그 28일 6시간 42분 12초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 유물을 기본 우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탄젠트 우주, 이 접선 우주는 붕괴될 것이고, 이 접선 우주가 붕괴되면 모든 존재는 다 파괴될 것이라는 이제 일종의 경고지요, 그게. 그 결국 주인공 그 도니다코는 유물인 제트 엔진을 그 원래 우주에 반환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임무를 맡은 그 살아있는 수신자, 그 리빙 리시버로 선택되었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로버타 스페로,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랜드마 데스라고도 하는 이 할머니가 쓴 시간 여행자의 철학, 이런 책을 접하면서 이 주인공 도니다코가 서서히 일종의 그 각성을 하면서 이 모든 비밀의 진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럼 그 본격적인 이야기의 결말과 특히 저 의문스러운 토끼 의상의 사나이, 그 프랭크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그 주인공 도니가 서서히 각성을 하면서 그 몇 개의 서브 플롯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고 패트릭 스웨이즈가 맡은 짐 커닝햄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막 그 동기부여라든지 자기 개발 방법을 막 그런 설교하는 이 지역의 연설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프랭크의 지시에 따라 이 도니는 이 커닝햄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 방화 사건이 생기니까 이 사건의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커닝햄이 아동 성인물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 그의 위선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해요. 아, 이것도 그럼 토끼 의상의 사나이 그 프랭크의 짓이군요. 그런 셈이죠. 이 커닝햄이 그 주인공 도니랑 갈등을 빚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도니는 그 학대하는 계부를 피해서 이 마을로 이사온 그 이름을 개명한 그 여자 전학생 그레첸 로스와 이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친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 여자와 썸을 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까지 하루 남은 시점이 됐는데 27일 정도 지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니의 누나인 그 엘리자베스가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축하 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 LA에 방문한 상태인데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던 중 이 썸을 타던 이 여사친 그레첸 로스의 어머니가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스는 이건 자신을 학대하던 계부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납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포에 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도니는 이제 로스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토끼 가면의 그 프랭크가 설정한 그 수수께끼 같은 종말 카운트다운, 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도니는 환각과 같은 이제 물기둥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그 웜홀의 일종이라고 판단한 도니는 갑자기 이 모든 이런 우주적 이상함의 열쇠가 앞에서 얘기한 그 시간 여행자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그 로버타 스페로 할머니요? 이제 그 할머니의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레첸과 함께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니와 그레첸은 이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엔 또 갑자기 웬 불량배들이 침입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집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고
아까 불량배들에게 끌려 나오던 중 그 기류에 쓰러진 그레체는 이 차에 그대로 밟히게 됩니다. 물론 우연한 사고였고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레체는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아니 그 여자친구가 차에 치여 죽었다고요? 누가 사고를 낸 건가요? 여기서 이 자동차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그 프랭크입니다. 프랭크요? 예.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에 초대된 도니 누나의 남자친구예요, 이 프랭크가. 당연히 10대 그 티네이저의 얼굴로 그 토끼 의상만 입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프랭크가 앞에서 그 도니에게 나타나서 종말에 대한 시각을 알려주고 여러 미스테리한 주문을 한 그 프랭크. 이게 둘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눈치를 챈 도니는 바로 총으로 프랭크의 눈을 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 잠깐만요. 그 기분 나쁜 토끼 가면과 의상을 하고 그 기분 나쁜 예언을 중얼거렸던 그 프랭크가 결국 도니 누나의 남친이었고 10대 소년이었다. 그리고 도니의 여친을 자동차로 뭉개버렸고 결국 도니가 쏜 총에 맞고 죽었다. 토끼 의상은 할로윈 파티용 의상이었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영화 개봉 시에도 좀 논란이 많았고 사실 그 후에 디렉터 스컷 즉 그 감독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총에 맞아 죽은 20대 소년 프랭크가 도니 누나의 남자친구라는 이런 개연성도 영화상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니에게 기분 나쁜 예언을 하던 그 토끼 의상을 입은 프랭크와 그 도니 누나의 남친 즉 도니에게 총을 맞고 사망한 10대 프랭크는 동일 인물은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제트 엔진 추락 후 벌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이게 어디죠? 탄젠트 유니버스요. 기본 우주가 아닌 접선 우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이 영화의 시간 루프 논리 덕분에 이 토끼 옷을 입은 프랭크가 실제로 죽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탄젠트 우주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 왜곡 현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 프랭크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는 할로윈 의상을 입은 평범한 아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니가 그를 죽인 후에야 그는 조작된 망자 중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프랭크는 도니의 여정 내내 이제 토끼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아 결국 그러면 탄젠트 우주가 불안정하다는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작된 망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조작된 망자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우주에 존재하는 이 사망한 캐릭터로 살아있는 수신자, 즉 이 영화에서는 이 도니가 타임라인을 재설정하고 그리고 이 기본 우주를 구하도록 돕거나 때로는 이제 막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결국 영화에서는 이 프랭크가 조작된 망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니 보고 뭐 시간도 알려주고 계속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 접선 우주라는 공간은 시간의 왜곡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니에게 총을 맞은 그 누나의 남친 프랭크가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조작된 망자로서 죽을 때 입었던 그 할로윈 복장, 즉 토끼 의상을 입고 이 초반부터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수신자인 도니에게 이 우주의 붕괴를 막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오 작가님이 이제 기분 나쁜 토끼 가면이라고 느낀 것도 당연히 이 조작된 망자가 되면은 환상이나 꿈 또는 뭐 괴상한 모습으로 이 살아있는 수신자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영화 처음에 프랭크가 그 기분 나쁜 등장 장면과는 다르게 그 악당은 아닌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죽인 프랭크를 쏴 죽인 이 도니는 이 일련의 사건이 모두 잘못된 경로이며 이거를 이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 우주를 취소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니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간 다음에 이 시간 여행과 이 현실 조작에 대해 이제 새롭게 얻은 이해를 이용해서 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열린 그 마치 웜홀과 같은 이런 시간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제트 엔진을 다시 기본 우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이 탄젠트 우주가 붕괴되면서 이 타임라인, 이 시간의 흐름은 제트 엔진이 처음 떨어진 날인 1988년 10월 2일로 다시 재설정됩니다. 이날이 그 첫 번째 추락 사고가 난 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니가 방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대로 엔진이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 도니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접수한 우주를 지워버리고 그레첸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거죠. 여친의 죽음이요? 그렇습니다. 아까 차에 치여 죽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레첸은 도니를 이 기본 우주에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니는 이 우주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10월 2일 당시에는 이 도니가 그레첸을 알지 못한 때이기도 하고요. 참 슬픈 결말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에서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새로운 새벽, 구조대원들이 이제 도니 집에 잔해를 치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그레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보려고 멈춰요. 그리고 이제 그녀와 이 도니의 엄마가 마치 이상한 데자뷰로 연결된 것처럼 이제 서로의 시선을 교환을 하지만 사실 이 타임라인에서는 실제로 이전에 만난 적은 없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딘가에서 어느 정도 그들이 이제 기억한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럼 결국 그 저 제트 엔진은 이 탄젠트 유니버스에서 최초로 날라온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기본 우주에서 분리된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영화의 전반적인 시간 순서상 이 제트 엔진은 탄젠트 유니버스에서 이제 기본 우주로 전송된 것이 맞습니다만 이 영화 상영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탄젠트 유니버스 입장에서는 저 제트 엔진은 기본 우주에서 분리되어졌고 다시 돌려보내줘야 할 유물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럼 이 영화는 타임루프 영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할로윈 파티일 때 그 도니의 엄마와 도니의 동생이 부재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LA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영화 막판에 탄젠트 유니버스 시점인 10월 30일 이들이 탑승한 비행기의 제트 엔진이 분리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제트 엔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본 우주에 28일 전으로 날아간 거고 이것이 도니의 집에 추락하면서 이 탄젠트 우주가 생성되는 거니까요. 즉 미래의 접선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과거의 기본 우주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타임루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 그 전통적인 그 시간 루프 이야기에서처럼 뭐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루프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도니에 의해 제트 엔진이 접선 우주에서 기본 우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건을 재설정하게 되고 역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이동한 도니가 이 엔진의 추락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탄젠트 우주는 종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 폐쇄된 루프로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시간 지점에서 이제 두 개의 다른 우주가 등장하기 때문인 거죠. 두 개의 다른 우주와 두 개의 다른 시간대. 듣기만 해도 머리가 깨지는데요. 예.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도니가 집에서 자다가 그 분리된 제트 엔진에 깔려 죽었으면 뭐 탄젠트 유니버스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그 토끼 가면 프랭크는 도니를 불러내서 그리고 또 그가 죽음을 피하게 해서 이후 모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일단 그 탄젠트 유니버스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이제 오류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영화의 설정상 이 탄젠트 유니버스는 뭐 매우 드물게 생기는 현상이고 한번 생기면은 자동으로 붕괴하면서 이제 기본 우주를 이제 위협하게 되죠. 즉 이 탄젠트 유니버스는 이미 생길 운명이었고 프랭크는 단순히 도니가 이제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크가 도니를 깨운 거는 도니가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스스로 희생하도록 이끌기 위한 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난해한 영화이긴 한데 그 평행 우주도 나오고 뭐 웜월 비슷한 것이 등장해서 여러 우주들을 연결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고요. 이거 과학자들도 흥미롭게 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매우 난해하고 특히 일부 장면은 이게 감독판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인데 그중 이제 물리학자 시온 바츠는 다중우주가 이제는 이제 물리학에서도 유효한 이론적 개념이긴 하죠. 다중우주가. 저희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게 도니가 이제 두 개의 우주를 경험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게 전형적인 이 과학적 해석과는 이제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건 과학자들이 부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우주에서 이 평행우주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이제 그 평행하게 존재하지만 그 개인의 의식적 교차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물리학자 그 레오 스타인은 그 웜홀은 같은 우주 내부 또는 그 다른 우주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공간 그 시간 영역 사이의 그 가상적인 지름길일 수도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이러한 그 웜홀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뭐 음의 물질 같은 그 일명 그 이국적인 물질 그 이그조틱 매터를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이 영화를 비판했는데요. 뭐 사실 이게 뭐 그 영화인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그렇죠. 아무튼 이 제트 엔진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물질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일반적인 물질은 이제 웜홀을 넘나들 수 없다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영화의 묘사는 이제 좀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 블랙홀과 웜홀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과학자들도 이 영화의 과학적 요소들을 제법 분석했네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이 영화의 과학적 소재는 평행 우주, 그리고 이제 웜홀과 같은 이런 실제 개념에 기인 하지만 현재 물리학이 뒷받침하는 것을 이제 훨씬 넘어서는 그 영화적 창작의 자유 안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특히 그 신비로운 그 토끼 옷을 입은 그 프랭크는 여전히 그 뭐 허구의 영역이고, 그가 뭐 다른 타임라인에서 온 실제 여행자일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종류의 영적 가이드는 뭐든지 간에 그의 존재에 대한 그 명확한 과학적 설명은 뭐 없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뭐 좀 이렇게 심리 드라마, 뭐 공상과학, 뭐 철학적 탐구 등 뭐 여러 요소를 이렇게 함께 잘 섞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약간 좀 철없는 10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뭐 보기만 하면은 무슨 제 친해질 영화 같기도 한데, 이 도니가 이제 여러 악종 고투 끝에 죽음을 선택하고 이런 접선 우주를 붕괴시키는 결말은 비극적이면서도 한 가지 삶 또는 그 한 가지 선택이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제를 뭐 잘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난해하지만 현대 과학계의 흥미로운 소재인 다중우주와 웜홀을 잘 녹여낸 영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화 도니다쿠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